한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좀 낡고 어렵고 옛날 글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한자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최신 도구, 이른바 생각의 근육으로 다시 떠오르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초등학교 교실이에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근데 뱀은 왜 파충류예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선생님도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하지만 한자를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기어다닐 파, 벌레충, 무리류,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벌레물이란 뜻이죠. 이걸 모르면 파충류는 그냥 소리만 있는 외워야만 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훨씬 더 흔하죠. 서류에 금일 마감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금요일 마감 이렇게 착각해서 중요한 걸 놓치는 아찔한 상황 말이에요. 이제 금, 오늘 일, 오늘이라는 뜻인 걸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잖아요. 이처럼 한자어에 대한 오해는 그냥 헷갈리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현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를 가리켜 읽기는 하는데 이해는 못하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글자를 못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글에 담긴 진짜 뜻을 파악하는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번 직접 보시죠. 우수 학생 비율은 확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의 핵심은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글은 술술 잘 읽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맥락이나 논리, 깊은 의미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해력의 위기. 바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심각한 문해력 위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려면요. 우리말의 DNA,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자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7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단어 10개 중에 7개가 한자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학술 용어들은요. 90% 이상이 한자어예요. 사실상 한자를 빼놓고 우리말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한글하고 한자는요, 절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파트너죠. 정말 위대한 우리 한글이 모든 단어의 소리를 읽게 해주는 표음 문자라면요. 한자는 그 단어가 왜 그런 소리를 갖게 됐는지 그 속뜻을 알려주는 표의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문을 여는 열쇠라면 한자는 그 방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계의 시선이 다시 한자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그런 암기 과목이 아니라요. 생각하는 힘 그 자체를 단련시키는 일종의 두뇌 트레이닝으로 한자를 다시 보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생각의 근육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한자 학습을 통해서 사고의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단어를 이루는 부품, 즉 한자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힘이 저절로 길러지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육이라는 단어가 그냥 교육이 아니라 가르치고 기른다, 육이라는 뜻의 조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그 다음엔 평화, 형화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도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생긴 힘은 국어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역사, 과학, 사회, 다른 모든 과목의 기초 체력이 되어주는 학습의 전이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딱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AI가 다 해주는 시대에 굳이 그 오래된 한자를 또 배워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한자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도구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뭐든 대답해주고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 번이면 단어 뜻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세상에 한자 공부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AI 시대라서 한자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AI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는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뉘앙스는 맞는 건지 판단하려면 단어의 속뜻을 꿰뚫어보는 심층적인 문해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를 제대로 부리는 건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력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관점은 이미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요. 한문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창의적 사고나 지식정보 처리 능력 같은 미래 핵심 역량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낡은 학문이 아니란 뜻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자 교육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미래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가 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교육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자 교육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날개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소리를 읽으며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자라는 의미의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준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비로소 생각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완전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날개를 선물하시겠습니까?